네, 사무렌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에서 사용 가능한 메모장 프로그램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윈도우 10, 11에 기본 자체 내장되어 있는 스티커 메모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두 번째는 개인 개발자가 프리웨어로 제공하고 있는 메모잇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과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티커 메모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 자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검색란에 스티커라고 검색을 하시면 스티커 메모가 있습니다. 자, 바로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옮겨 놓고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있는 스티커 메모를 더블 클릭을 하면 자, 메모장 하나와 그 메모를 관리할 수 있는 목록 형태의 관리 툴이 같이 실행이 됩니다. 자, 메모장은 상단의 메뉴바를 잡고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상단에 점 3개를 클릭해서 노트 색깔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메모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를 작성을 했고요. 블럭을 씌우신 다음에 하단에 글꼴을 굵게 하거나 기울이거나 밑줄을 치거나 또는 글머리 기호를 넣거나 다른 메모장과는 다르게 이미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메모장 안에 이미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커 메모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거의 모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의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티커 메모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기능이 약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능,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동기화를 하게 되면 다른 PC나 다른 노트북에서도 이 메모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자기 자신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게 되면 다른 PC에서도 이 스티커 메모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메모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커 메모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프로그램은 메모잇이라는 메모장 프로그램입니다. 자, 메모잇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인터넷 창을 하나 여셔서 구글 검색란에 메모잇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자, 메모잇 사이트에 들어가 주고요. 자, 메모잇 홈페이지의 기본 화면에 보면 메모잇에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 주요 기능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자, 메모잇은 메모를 작성할 수 있고 그 작성된 메모의 서식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RL을 입력해 놓을 수 있고 계산기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고 달력 기능을 이용해서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 관리자를 이용해서 그동안 작성했던 메모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한쪽으로 이렇게 작게 정렬을 해서 숨겨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메모장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메모잇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그 다음에 저장. 자, 그러면 안전하지 않는 다운로드가 차단됨이라고 뜹니다. 자, 이것은 사이트 자체가 HTTPS 보안이 높은 그런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무시하시고 계속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폴더를 열어서 설치를 해줍니다. 동의함, 다음, 설치.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설치가 되고요. 자, 실행하기, 마침. 하게 되면 메모장이 바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인사말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가 표시가 되고요. 주로 사용되는 단축키는 컨트롤과 알트키를 이용한 방향키들입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메모장을 조금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다 지우고요. 상단 메뉴바를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고요. 요것은 스티커 메모랑 같죠. 자, 그 다음에 하단을 잡고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메모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모의 서식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씌워 주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을 하시면 글꼴을 바꿀 수 있고 글자 색을 바꿀 수 있고 배경, 그 다음에 치소선, 밑줄, 강조, 번호 매기기, 메모의 서식을 바꿀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글꼴을 클릭을 해서 현재 PC에 들어있는 글꼴을 지정을 하시고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넣고 또 글자 색을 다른 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상단의 메뉴바를 마우스 우측을 클릭을 해서 새 메모를 눌러주면 새 메모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자, 요거보다 더 간편한 방법은 컨트롤 알트 인서트 키 이렇게 눌러주면 메모장이 바로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단축키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메모지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메뉴바에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을 하고, 자, 여기 보면 메모 색 바꾸기를 클릭을 해서 핑크색으로 바꿔보고요. 밑에 거는 다른 색으로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상단에 제목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목 바꾸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메모를 작성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을 하시고 날짜, 시간 삽입을 하게 되면 이 메모를 언제 적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글꼴을 작게 해두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바에서 또 우측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 잠금이라고 있습니다. 자, 잠금을 클릭을 하면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라고 뜨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하고 비밀번호를 같은 비밀번호를 2번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메모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잠궈주게 됩니다. 자, 잠금을 풀 때는 다시 메뉴바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고 잠금을 체크를 해제하시면 비밀번호를 넣어주라고 뜨고요. 거기서 비밀번호를 놓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다시 작성된 메모를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능으로 인쇄를 눌러서 프린터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스티커 메모와 확연히 차이 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앞정 기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정이 빨갛게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건데, 자, 앞정을 끄고 인터넷 창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창을 이렇게 열면 앞정을 끄거나 끈 메모장과 윈도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스티커 메모는 인터넷 창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정이 이렇게 빨갛게 체크되어 있는 메모잇은 인터넷 창보다 상단에 위치를 하게 돼서 인터넷 창이 열려 있어도 메모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티커 메모를 작성하려고 하면 스티커 메모를 한번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메모잇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스티커 메모와 메모잇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메모잇의 이 즐겨찾기는 체크를 해 두시게 되면, 그리고 체크를 하시고 자, 메모장을 다 내려놓고 나서 키보드에 컨트롤 알트 그 다음에 홈키를 누르면 즐겨찾기에 체크되어 있는 메모장만 띄워지게 됩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즐겨찾기만 띄워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사라지고, 자, 그 다음 메모잇 기능으로 모두 보이기, 모두 감추기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우측 하단에 메모잇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시고 보면 모두 감추기가 있고 모두 보이기가 있습니다. 자, 모두 보이기를 한번 클릭을 하면 작성하고 있는 메모잇의 메모장이 모두 활성화가 되고요. 다시 이 부분에서 모두 감추기를 누르면 전체가 다 감춰집니다. 자, 근데 그 스티커 메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누르면 감춰지고 한번 누르면 띄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편리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 메모잇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합니다.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단축키 부분에 들어가시면 모두 보이기, 감추기를 단축키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컨트롤 알트 위로 보는 화살표 업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컨트롤 알트 업을 입력을 하면 모든 창이 단축키로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스티커 메모의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감추고 지우고 하는 부분만큼이나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컨트롤 알트 업을 눌러서 감추거나 다시 눌러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업을 눌러서 사라지게 한 다음에 컨트롤 알트 홈을 눌러서 즐겨찾기만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알트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모두 또 감출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업을 눌러서 다 표시를 한 다음에 정렬을 한 군데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알트 그 다음에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우측 상단으로 작게 표시되게 이렇게 정렬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인터넷 창을 열어서 특정 작업을 할 때도 상단에 있기 때문에 바로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두 번째에 있던 그 메모장이 하나 안 보이죠. 자, 이 부분은 아까 앞정 부분을 체크를 해제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앞정을 이렇게 눌러놓고 작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터넷 창을 띄우게 되면 앞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메모장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다시 불러올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거나 그대로 가져와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원래 상태로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알람 기능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메뉴바에서 우측을 클릭하시고 알람 기능이 있습니다. 자, 알람 기능 클릭하시면 현재 9시 31분인데 이 부분을 32분에 매일 울리게 하겠다 확인을 해놓고 잠시 기다리시면 32분이 됐을 때 알람이 울릴 겁니다. 제목 부분에 색깔이 변하면서 알람을 울려주게 됩니다. 자, 이런 알림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 간단한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35,000원 곱하기 5명 나누기 4명 이렇게 해서 블럭을 씌우신 다음에 키보드의 F2키를 누르면 간단한 계산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력 기능이 있습니다. 자, 달력 기능은 단축키로 컨트롤 알트 우측 화살표 컨트롤 알트 우측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달력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앞에 있는 것들은 잠깐 옆으로 옮기고, 자, 달력에다가 원하는 일정을 입력할 수 있고요. 입력할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글자 색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취소선이나 배경색 등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력은 한 달 단위로 볼 수가 있고요. 스크롤을 내려서 다음 달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5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뭐 10줄 정도로 바꿔서 크게 키워서 큰 그 달력으로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메모잇의 환경 설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하단의 트레이에서 메모잇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 환경 설정을 들어가 주고요. 자, 기본에 들어가 보시면 새 메모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고 글자 색을 기본 글자 색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혔을 때 조그맣게 이렇게 메모를 만들었을 때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모의 투명도 그런 것도 지정할 수가 있고 윈도우가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시작되게끔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장의 그 색상은 10가지가 있는데 그 색상을 사용자가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축키 부분에 들어가셔서 모두 보이기 감추기 부분을 단축키를 지정을 해서 편리하게 감췄다가 보였다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 부분, 알람 아까 울렸던 부분에서 그 소리 부분도 사용자에 맞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달력 부분, 뭐 어두운 모드로 할 수도 있고 항상 띄워놓을 수도 있고 음력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는 한국과 영어를 지원을 합니다. 자, 네, 이렇게 이 정도 살펴봤고요. 자, 모든 면에서 스티커 메모보다 메모잇이 더 기능이 많고 편리하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스티커 메모에 있는 그 로그인을 해서 동기화하는 부분만큼은 스티커 메모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메모잇에도 동기화 기능은 아니지만 작성된 메모를 복사해서 USB로 복사해서 다른 PC로 가져와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메모잇의 백업 복구 기능인데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우측 하단 트레이에 있는 메모잇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 백업 복구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메모장 3개가 있는 메모장이 저장이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메모 파일명을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하단에 저장 백업을 클릭합니다. 백업 파일을 생성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백업 파일이 저장이 됐고요. 자, 그러면 백업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열어서 그 파일을 다른 PC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백업 폴더를 열기를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메모잇 폴더 안에 백업 폴더 안에 메모장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 파일이 보입니다. 자, 이 메모 파일을 복사하셔서 자, 가져가시고 지금 이게 새로운 PC라고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다시 지우고 새로 설치를 해서 불러오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새로 설치했고요. 자, 이 새로운 PC에서 USB로 저장해온 전에 작성한 메모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트레이에 메모잇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 백업 복구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자, 거기 하단에 보면 백업 폴더 열기가 있고요. 자, 백업 폴더 열기를 클릭하고 자, 백업 폴더가 열렸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메모장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붙여넣기 하고 나서
이 메모입 복구 관리자, 백업 복구 관리자에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메모장 3개가 있는 파일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하단에 복구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복구를 누르면 파일이 열립니다. 복원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예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해 주시면 파일이 복구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단축키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위로 보는 화살표 클릭을 하면, 자, 지금은 앞정 하나만 떴는데 잠깐만요. 다시 아래를 눌러서 다시 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기존에 작성했던 그 메모장이 그대로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메모장 프로그램 스티커 메모와 메모잇 2가지 프로그램을 확인해 봤고요.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어떤 PC에서든지 동기화를 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스티커 메모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많은 기능,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메모잇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장 프로그램 2가지 메모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